듣는 거를 공부니까. 어떤 걸 듣겠어요? 이거 방금 녹화 시작한 거. 네네. 오. 봅시다. 10번 수업부터 먼저 잠깐 보죠. 별 4개짜리, 5개짜리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해설지 우리가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확인하시고. 다음 이 방정식의 해가 다음 방정식 해가 2배가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 방정식이 2개 있죠? 2개 방정을 각각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괄호부터 풀어보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6a 더하기 4는 10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3x를 제한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이항을 해주시면 다음처럼 부호가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3x는 6 마이너스 6a가 됐을 거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3씩 나누어 주시면 x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됐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게 첫 번째 과정. 뭐 적으려고 막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오늘 해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항은 3개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항에 개수가 분수예요. 그래서 분모의 최종배수를 똑같이 곱할 겁니다. 곱하기 5 곱하기 5c. 그렇다면 약분되고 2x-7만 남고 는 10x 더하기 25가 되겠죠? 이 항하고 이 항 합시다. 2x-10x 25 더하기 7 마이너스 8x는 32. 그쵸? 마이너스 8로 나누어 주시면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방정식의 해가 이 빨간색의 2배가 된다. 빨간색의 2배가 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파란색 방정식의 해는 얼마가 나와야 돼? 빨간색의 2배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해가 곧 x 값이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등식을 하나 갖게 되죠. 두 놈이 같다. 이해될까요? 2a-2는 마이너스 8과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 해결해 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잘못 푼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죠. 어떠한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길이가 2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0초가 걸리고 11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2초가 걸린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잡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260m짜리 터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나봐요.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테니까, 그죠?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앞 꽁무니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뒤 꽁무니까지 완전히 나올 때까지인 거죠. 그렇다면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기차 길이인 x에다가 터널의 길이 260을 더한,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260 더하기 x가 됐을 거고요. 몇 초 걸렸대요? 시간은 20초가 걸렸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속력은 얼마였을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기억나십니까? 네. 거속시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20분의 260 더하기 x가 바로 속력이죠. 그쵸? 26이라고 썼어요. 아이고, 그렇네. 260 더하기 x 미터에 해당되는 거죠. 초속,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고민해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은 120m짜리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될 때죠. 뭘 적으려고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됐을까요? 마찬가지 x랑 120m니까 120 플러스 xm. 총 시간은 12초 걸렸대요. 그렇다면 총 이동한 시간은 총 속력은 얼마야? 12분의 120 플러스 xm. 마찬가지 초속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용어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속력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엔 둘은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지는 각자 고민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은인의 중학교에서 방송부원을 모집하는데 지원자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5대6. 그렇다면 봐봐. 지원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율이 5대6이니까 내가 얘를 실제 5 곱하기 A명 곱하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6 곱하기 A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3대5. 뭘 적으려고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합격자가 40명이라고 했으니까 40명을 3대5로 나누고 있죠. 그럼 40명을 8등분한 것 중에 3개 갖는 게 바로 남학생이죠. 15명이 됐을 거고요. 여학생은 비례배분에 의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는 몇 명이 됐을까요? 5A-15명 아니었을까요? 여자는 6A-25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놈에 대한 비율이 얼마래? 2대1이래.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조건식은 5A-15와 6A-25에 대한 비율이 얼마야? 2대1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부탁드립니다. 안쪽 곱셈은 바깥쪽 그렇죠. 곱셈이 내항의 똑같아요.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죠. 지금 학교에서 거의 진도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안 나갔을걸요? 나갔어요? 아직. 저희 반은 안 나갔어요. 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봅시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아이고, 13번 굉장히 복잡하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3시간의 낮잠을 잤고 토끼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거북이에게 추월당해서 빨리 뒤따라갔지만 마지막에 120m를 남겨놓고 거북이가 결승전에 도착하는 것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토끼와 거북이는 모두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기의 비는 20대. 엄청 빠르구만.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토끼가 달린 시간은 모두 9분이고 토끼가 모두 잠에서 깼을 때 거북이와의 거리의 차가 1640m였다고 한다. 토끼가 낮잠을 자기 시작한 것은 출발해서 몇 분 후이니까 토끼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 만나는 게 훨씬 더 느리지 않을까요?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가 좀 기니까 각자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좀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그냥 저랑 같이 봐요. 출발선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저승선이에요. 그런데 네. 토끼가 쭉 빠르게 가다가 중간에 쉰 거죠. 중간에 여기 토끼가 이렇게 서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토끼가 여기서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3시간 동안 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눈을 뜬 거죠.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떴을 때 거북이가 요만큼 와 있던 거예요. 와우. 눈을 떴을 때. 그렇죠? 지금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1640m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싶었겠죠? 아차.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도 막 쫓아오고 거북이도 왔는데 거북이가 결승선에 들어가 있었을 때 토끼도 쫓아왔겠죠? 토끼도 쫓아왔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됐대? 120m가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토끼는
토끼는 우선은 낮잠. 요만큼 왔고 거북이는 여기서 이만큼 온 거였겠죠. 그럼 최초 한번 봅시다. 토끼가 움직인 거리,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잠깐 여기 보세요. 이만큼이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고요. 총. 그 다음에 이만큼이 총 토끼가 움직인 거리죠.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토끼의 속도가 거북이의 속도랑 비교해 본다면 20대 1이래요. 그럼 내가 얘를 20A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속도가. 얘는 분속 20A 미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거북이는 분속 A 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토끼는 총 몇 분 움직였대? 총 이거 문제 봐봐. 총 몇 분 움직였대? 잠 자고 난 뒤에 낮잠 자고 난 뒤에 9분이요. 문제 읽어봐. 낮잠 자고 난 뒤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아 모두 9분. 모두죠, 모두. 그쵸? 9분에서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9분에서 몇 분 정도는 자기 전에 좀 뛰었고 나머지는 일어나서 총 뛴 거죠.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거리는 결국엔 9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그럼 토끼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분당 20A씩 가고 있으니까 총 9분이면 180A만큼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그럼 거북이는 몇 분 움직인 거야? 토끼가 자는 시간에도 움직이고 토끼가 움직인 시간에도 같이 움직였죠. 토끼가 자는 시간에 몇 시간 잤대? X분이니까 토끼가 몇 분 잤대? 문제 봐봐. 토끼 몇 분 잤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을 리가 있나요? 토끼가 얼마나 잤대? 빨리 찾아봐봐. 문제 읽어보시죠. 3시간이네? 토끼가 3시간을 잤대요. 그렇다면 180분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거북이가 움직인 시간은 189분이요. 189분이라고요. 그렇다면 189분에 곱하기 A. 그죠? 다시 말하면 189A가 총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인데 첫 번째 조건식 189A에서 180A를 뺀 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20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9A는 120.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3분의 40A라고 얘기할 수 있죠. A가 왜 또 나와요? 네? A를 설명하는데 A가 왜 또 나와요? A는 A 아니야? A가요? 미안해요. 3분의 40이 나와야지. 이해될까요? 네. 3분의 40. 두 번째 이제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두 번째는 지금 토끼가 몇 분을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 X분을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토끼가 X분을 움직였어. 그렇다면 토끼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20A였으니까 20AX가 됐겠죠. 아 움직인 거리요? 네. 이해될까요? 네. 20AX. 그럼 거북이는? 거북이요? 거북이는 전체가 180분에다가 토끼가 움직인 거리까지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쵸? 얼마의 속력으로? A의 속력. 그렇다면 180 플러스 X에 곱하기 A를 계산한 거에서 마찬가지 20AX를 빼시면 그 값이 1640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토끼가 x분 동안 움직이고 자기 시작했어. 180이 아니라 189 아닌가요? 네? 거북이 성명이 위쪽인데 189A. 거기가 a잖아. 네. 혹시 그러니까 이 거북이 성명이 189A. 얘는 움직인 거리잖아요 아까. 아 거리. 아 거북이가 A. 거북이 속력을 지금 a라고 잡았고 움직인 헷갈렸다. 시간은 180 플러스 x분. 얘는 x분. 이제 3시간.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40 아까 여기 3분의 40 구했죠? 3분의 49한 것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정리해주시면 단순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이제 구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뭘 적으실 필요 없어요. 좀 이따 어차피 다 볼 겁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별 4개짜리 쭉 넘어가 봅시다. 23번 잠깐 볼까요? 23번. 이거 순. 높이가 60cm짜리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넣었대요. 바닥에 딱 붙여서. 그쵸? 이렇게 됐더니 물을 넣기 시작했더니 여기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벽돌이 나머지 벽돌이 이미 부피를 일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빠르게 가고.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느려졌어? 벽돌이 있는 부분을 그 지나서. 부분을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수조만 보자면, 수조를 제가 직사각형 형태로 정면에서 쳐다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노란색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쵸? 이걸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원기둥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문제 보시면 4초 있다가 20cm가 채워진 거 보니까 여기가 2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초 안에 4분. 그쵸? 4분이군요. 4분 동안 여기 20초 이렇게 생긴 거고 20cm가 그죠? 그 다음은 총 몇 분? 요만큼이 이제 정상적인 거죠. 6분 동안은 어떤 거에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원기둥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6분 동안 몇 센티미터? 6분 동안 6분 동안 10cm를 올리고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이 물이 순수하게 이 순수한 원기둥에 물의 높이를 올리고 있는 것은 6분의 10cm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 원기둥은 몇 cm래? 60cm래. 그렇다면 60cm를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나머지 한번 직접 구해보시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 잠깐 보죠. 0,0, 4,10, 8,0, 8,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O, BC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야?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거죠? 그렇다면 얼마야? 60인가요? 네. 60의 넓이가 있었는데 직선이 얘를 2등분한대. 직선 한번 그려봐. y는 ax는 정비례 그래프로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맞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그려볼 건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그으면서 넓이가 2등분되는 어떤 특정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가 여기일까? 너무 위에가 짧죠? 여기일까? 아니요. 조금 더 어느 정도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가 60이었으면
여기도 30, 위쪽 이 넥타이 모양도 30이었을 거라고요. 어느 쪽이 30인 걸 활용하는 게 더 나을까요? 밑에 게 낫겠죠. 밑에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제가 이 높이를 h라고 잡는다면 이 녹색 부분의 넓이가 30이 나와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게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계산하시면 4 곱하기 h가 30이니까 h 값은 2분의 15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2분의 15가 되면 넓이가 2등분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는 8,2분의 15죠. 괜찮아? 8,2분의 15.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y는 ax가 8,2분의 15를 지날 때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때 대입해 주셔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마디만 쓸게요. 아니요. 네? 마지막 말도 적으면 안 되죠. 마지막 말이 가장 핵심인 건데. 나중에 적으세요. 봅시다. 다시 이번에 초점의 거리가 8cm인 볼록 렌즈 xcm에서 쏜 빛이 볼록 렌즈의 뒤쪽 ycm에 모였을 때 각각의 역수의 합이 초점 거리 역수에 같다. 무슨 말이야? 그림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물리학 이 빛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중학교 1학년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초점이 뭐야? 볼록 렌즈가? 아니 볼록 렌즈는 뭔데? 포물선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쵸.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믿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 문제를 이 그림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와 y의 역수의 합. 다시 말하면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이 초점거리. 초점거리가 얼마래 지금? 8cm. 이거의 역수와 같다. 되니? 나는 이해가 안 가나? 네, 너만 이해가 안 가요. 아우. 지금 문장을 그대로 읽는 거라고.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와 y의 역수의 합이 초점 거리의 역수와 같다. 저게 초점거리예요. 초점 거리 문제 주어져 있잖아. 아. 초점 거리가 16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기 문제 주어져 있다고. 이런 거. 따라서 이것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만 표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됐겠네요. 곱하기 8xy를 곱합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8xy를 똑같이 곱해 주시면 약분되고 8y 약분되고 8x 약분되고 xy. 우리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y는의 형태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함수 정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항합시다. 누굴 이항시킬까? 야, 너 이쪽으로 이항해봐. 그렇다면 8y 마이너스 xy는 마이너스 8x 그리고 8 마이너스 x의 y는 마이너스 8x y는 8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8x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됐겠죠. 또는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되는데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마음에 드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x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x-8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우선 자기가 푼 문제 중에서 별 4개짜리가 아니더라도 3개짜리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책자리요? 22번이 풀긴 푸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2번은 잠깐 볼까요? 이게 y는 x분의 a라는 거니까 a에 대한 좌표를 제가 x라고 잡는다면 y 좌표가 x분의 a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좌표가 x라는 거고 y의 좌표가 x분의 a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x분의 a라는 거고요. 이 길이가 x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결국엔 a 자체가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또? 우선 딱히 없으시면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0번이요. 좌표 표면의 모습 표시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쵸? 표시 한번 해볼까요? 좌표 표면에. 해봅시다. 먼저 최초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2 요 정도쯤 되는 게 바로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가 B입니다. C는 4, 마이너스 3 얘가 C입니다. D는 2, 2입니다. 여기가 D.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얘네들의 y좌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좌표도 똑같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죠? 이제 6학년 것을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6학년 내용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12번, 13번이라고 하지만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13번? 네. 괜찮을까요? 13번? 네. 13번 실제로 나누시는 거죠. 얘가 이 크기가 3.72가 나오고 이 길이가 3.78이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소수 두 자리 숫자가 몇 개 나오는지 여기가 3.716 실제로 계산하시면 3.788인가요? 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봐봐.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한번 따져볼까요? 정수? A와 B와 X가 모두 정수일 때 정수의 개수 한번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봐봐. 우선 보통 우리가 부등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종류가 똑같죠. 등호가 어느 한쪽에만 있어요. 앞쪽에 있든 뒤쪽에 있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가 2에서부터 100까지 있었을 때 요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또는 정수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몇 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8개요. 2에서부터 100까지. 2에서부터. 그럼 저거 x가 100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에서.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 줍시다. 몇 개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를 그냥 100 하지 말고 뭐 3이라고 해볼까요? 3? 몇 개 있어? 3? 1개 있죠? 네. 2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3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B-A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한쪽에 등호가 있다면 B-A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100이 있었었죠? 맞니? 그렇다면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98개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 거 볼까요? 위에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거는 아래 것에 비해서 등호 하나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 여기의 크기에서 하나 더 빼셔야 되겠네요. 아래 것은 두 개가 모두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양쪽 끝이 모두 등호가 있으니까 하나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얘는 B-A에 플러스 1개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간 시험할 때 그거 있는 거 뭐 좀 이따 적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17번? 네. 이거는 아예 10%도 아니에요. 네, 보죠. 봅시다. 사실 이거는 일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좀 어려웠을 거고요. 중학교 1학년을 선행을 한 우리라면 할만했을 만한 문제입니다. 보죠. 원가가 있어요. 원가를 제가 별이라고 잡아볼까요? 이 별에다가 30% 이익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100분의 30 곱하기 별만큼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시 말하면 찍찍 약분되면 10분의 3 곱하기 별이고, 뭐 동류항의 계산을 해도 좋고, 또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얘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의 곱하기 별. 다시 말하면 10분의 13 곱하기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얘가 바로 정가죠. 근데 이 정가에 팔린 개수는 5개래요. 그럼 내가 번 금액은 우선 이 금액의 5배에 해당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분하시면 뭐 2분의 13 곱하기 별 원만큼 벌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팔려? 그래서 이번엔 15%를 할인했대요. 그렇다면 할인가는 10분의 13 곱하기 별에서 15%를 다운했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는 나는 받겠다는 걸까요? 곱하기 100분의 85%. 예, 85%를 받겠다는 거니까 이 금액의 100분의 85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금액이, 우리가 받으려는 할인가가 됐겠죠. 그렇다면 얼마일까? 대략 약분해 볼까요? 5로 약분하시면 17인가요? 네. 2. 그럼 얘는 200분의 13 곱하기 17 곱하기 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총 15개를 팔았는데 앞에서 5개 팔았으니까 이 금액에는 10개만큼 팔렸겠죠? 10개. 다시 말하면 10분의 20분의 13 곱하기 17 곱하기 별 원만큼 받은 거죠. 이해될까요? 네. 그렇다면 야 너 그래서 돈 얼마 벌었다고 왜 이렇게 돌려 말해? 그래서 돈을 얼마 벌었다고? 2분의 13 곱하기 별에다가 20분의 13 곱하기 17 곱하기 별을 더한 값이 얼마야? 14만 400원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좀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 20을 2 곱하기 10으로 바꿔주고 뭐가 눈에 보인 거냐면 얘가 23별이 보였다면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분의 27) 그래서 10분의 27로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 2분의 13을 다시 나누는 2분의 13 별이 한 그 기호라고 생각해가지고 앞에 1을 붙이는 그런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각자 편한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넘어가셔서 그 다음 수업은 도형 굉장히 좀 쉬웠죠? 25번? 언제예요? 예,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제가 올려드릴게요. 25번 잠깐 봅시다. 25번. 직육면체 모양의 정육면체 물건을 빈틈없이. 그렇다면 이 상자의 부피는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물건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물건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몇 개 들어갈 것인가를 물어본 문제예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이 길이가 얘네들이 쌓여서 64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을 제가 별이라고 본다면 별이 쌓여서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값이 64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높이가 쌓여서 얘가 32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별이라는 값이 다시 쌓여서 얘가 44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린 이렇게 생긴 이 별값을 64의 약수, 32의 약수, 44의 약수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공통된 약수니까 우리는 바로 공약수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약수 구해보죠. 4로 나눠볼까요? 어이? 안 되네? 그죠? 더 이상 되지 않네요. 따라서 한 변이 얼마? 4. 한 변이 4짜리네요. 맞습니까? 그럼 가로에는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16개. 높이에는 8개. 세로에는 11개. 그럼 전체 개수는 16 곱하기 8 곱하기 11 개가 있어야지 얘가 전체 부피가 해당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상자의 부피는 가장 큰 물건의 부피의 몇 배입니까? 이 상자 전체는 이 상자는 이 한 변의 길이가 요 별자리죠. 이것의 개수가 바로 이만큼 있어야지 이 상자의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결국에는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문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완전 잘 가장 작은 거가 그 큰 거 그 부피의 몇 배인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엉뚱한다. 이 상자가 도대체 몇 개 쌓여야지 큰 상자를 이루겠습니까? 묻고 있는 문제니까 지금처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피 그거 나눌 때 이거 나오는 거 그거 나누기 60 써야 되는 거 같죠? 아니요, 이 값 자체죠. 아니 가장 이것의 몇 배입니까? 이 상자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상자가 아니에요. 이 물건의 몇 배입니까? 이 가장 큰 물건 부피의 몇 배니까 부피를 나눠야 되지 않나요? 부피가 바로 양이잖아요. 이 물건의 양이 몇 개 있어야지 큰 상자의 부피가 됩니까?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우리가 부피를 직접 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아 각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